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영문법 특강 7번째, 자, 이때 구문을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구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이때 강조 구문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형태가 똑같다라는 건 it과 that의 어떤 틀을 가지고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는 이투 가주어 진주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랑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형태만 다른 느낌인 거고. 자, 근데 이제 강조 구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즉 강조 구문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혼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때 구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강조 구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대세 정체가 달라진다라는 게 가장 큰 해점이야. 아니, 이제 차이점이야.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쓴다라고 했냐라고 하면, 이제 주어를 쓰려고 하는데 주어의 길이가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빼버려. 그 대신에 앞에는 좀 짧아지는 거지. 그거를 이 주어가 있었던 자리를 it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이렇게 길던 게 이 한 단어로 축약이 돼버리게 되지. 그리고 이걸 어디로 뒤로 빼느냐라고 했을 때 이 that 뒤로 빼버리는 거야. that 뒤로. 그래서 that 뒤로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일단 앞에서 읽는 거는 되게 편하게 되지. 왜냐면 인간이 사람이 글을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 그래서 뭐 이투 가주어 진주어도 마찬가지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그럼 가주어 진주어는 대세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야. 이게 특징이야. 왜? 여기서 that은 접속사기 때문이야. that은 접속사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이 강조 구문에서는 뒷문장이 어떻게 되는데? 즉 that의 뒷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자, that의 뒷문장이 완전 또는 불완전해. 즉 무슨 말이냐?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기서의 that은 관계사라서 그래. 접속사가 아니라. 물론 관계사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일부 하는 경우가 있지. 관계대명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근데 여기서는 핵심 차이가 뭐냐면 접속사는 관계사 역할이랑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 접속사는 무조건 뒷문장이 완전한 형태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스텝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주어와 서술어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할게. 자,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첫 번째 단계 통과야.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5형식의 문장이 5형식이지. 자, 다시 1부터 5형식 안에 중 한 가지 케이스에 걸려야 돼. 그래야지 가능해. 왜?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지는 않지, 일반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3형식 동사를 쓴다고 쳐. She made. 그녀는 만들었다. 뭘 만들 건데?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는 존재하지만 목적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왜? 타동사가 왔는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이라는 개념과 또는 불완전한, 그리고 문장이라는 개념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지.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근데 이 완전할 것이라는 조건과 문장일 것이라는 조건은 다르다라는 거야. 즉, 이 문장일 것이다라는 조건이 스텝 1에 관련된 거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대한 조건은 스텝 2와 관련된 거야. 자, 이해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텝을 다 만족해야만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곧 여기서 이야기하는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면 it
was a it was a book that she bought yesterday. 자, 이 문장 먼저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책이었다. 그녀가 어제 샀던.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it과 that이 있는데 자, 이 that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즉, that의 정체가 접속사냐 아니면 관계사냐 이거야. 그럼 뒷문장을 봤을 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보는 거야. 그러면 she 뒷문장을 보게 되면 자, she bought 주어 서술어 yesterday는 어제라는 부사니까 문장 형식에 들어가 안 들어가. 다시 문장 형식을 결정짓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해 안 해? 안 하지 yesterday는. 그래서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일형식 문장이다. 문장 형식만 봤을 땐. 그런데 bought라는 동사는 buy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사다라는 것은 타동사인데 그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정확하게는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문장 성분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지. 그렇다면 스텝 1은 충족을 했나? 주어와 서술어 있으니까 충족했네. 그럼 스텝 2는 1형식부터 3형식까지 5형식까지 중에 하나에 걸려야 된다 했지. 완전한 형태로. 근데 by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주어 서술어만 있다고 해서 1형식 문장으로 완성된 걸로 볼 게 아니라 3형식 문장이 됐어야 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뭐 4형식, 5형식도 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건 3형식 문장이겠지. 무엇을 샀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충족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즉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일 경우에는 뭐만 가능하느냐? 자, 강조만 되는 거지. 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뒤에 관계사가 오는 것이고 이 대세 정체는 관계사고 불완전하다면 강조 구문이다. 즉 그래서 이거는 이때 가주어 진주가 아니라 강조 구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북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 자, 여기에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까? 빨간색으로 해볼게. 여기 자리에 요 자리에 이 북이라는 요게 이 자리에 있었던 거야 원래. 그래서 she bought a book yesterday 하면서 완전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목적어인 북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강조를 하려고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강조 구문은 말 그대로 강조하려고 하는 문장 성분을 it과 that 사이에 끄집어내서 앞에서 먼저 읽히게 만드는 구조를 강조 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It was yesterday. She bought a book. 이럴 수 있잖아. 같은 문장이잖아, 이거. 그럼 이거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그녀는 책을 샀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북이 목적어 자리에 오면서 3형식의 완전한 형태를 완성하게 되지. 그럼 주어와 서술어가 있게 되고 3형식에 딱 걸리네. 그러면 두 개가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that 뒤에가 지금 완전한 문장이 됐어. 완전한 문장. 그럼 완전한 문장이 됐으면 지금 이때 가주어 진주어도 완전하고 얘는 무조건 완전한 경우밖에 없지. 근데 강조 구문도 완전히 있네.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뒷문장이 완전할 때는 자, 이럴 때는 it과 비동사와 that을 가려. 그리고 남은 구성 요소만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남은 구성 요소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Yesterday she bought a book이야. 그러면 이거 남은 요소만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이 yesterday라는 애가 이 맨 뒤에 자리에 오게 되면 she bought a book yesterday라는 완전한 문장이 되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강조 구문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자, it was fantastic that
Jane and Tom went to the part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 자, it was fantastic that Jane and Tom went to the party night even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야간 파티 행사에 제인과 탐이 참석했던 것이 굉장히 fantastic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that 뒤를 보겠다고 했지. that 뒤의 문장을 보게 되면 Jane and Tom이 주어고, 자, went to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서술어를 보게 되면 went to the party 갔다 어디에. 자, 그러면 자, to the party 이벤트까지는 전치사 구인데 went에 대한 뭐 목적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전치사 구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자체로 그냥 문장이 완성이 된 거잖아. 그지? 왜 스텝 1을 봐. 스텝 1을 보게 되면 주어 서술어 있네. 오케이, 체크. 스텝 2면 문장 1형식부터 5형식 사이에 걸리면 되네. 자, 그럼 탐은 갔다 파티에. 그러면 1형식으로 끝난 거지, 문장이. 왜냐면 이게 이제 보호로 볼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제인과 탐이랑 파티는 다른 주체니까. 그리고 목적으로 보기에도 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went가 타동사로 쓰였다라고 보지 않고 자동사로 쓰인 경우고,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인 거니까 이거는 3형식으로 볼 수 없고 4형식도 안 된다. 5형식도 안 되고 당연히. 그래서 1형식이 된다. Jane and Tom went 까지. 자, went to the party 이렇게까지 보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이제 1형식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자, 위에서 봤듯이 동그라미 친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해당할 수도 있고 강조 구문으로 해당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러면 이 두를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해라 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it be that, it과 비동사와 that을 가렸을 때, it과 비동사와 that을 가렸을 때, 즉 구문의 틀 역할을 하는 이 프레임을 없애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남은 요소들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이 되는지를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fantastic Jane and Tom went to the party night event 라고 했을 때, 자, Jane and Tom은 주어로 그 자리에 있고 went to the party night event까지가 그냥 완전한 문장이었지, 처음부터. 근데 fantastic이 갈 자리가 있나 지금? 없지. 왜냐면 fantastic이라는 형용사가 이 뒷문장에 낄 자리가 지금 없는 거야, 문장 형식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문장형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형태에 해당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강조 구문이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거야. 위에 지금 예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 차이가 있지. 자, 그래서 fantastic만 혼자 따로 놀고 있잖아. 요런 경우가 가주어 진주어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뒷문장, 대뒷문장이 완전할 경우에는 그게 강조 구문인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It was so cool that she didn't 자, 여기에 cool apart. 자, 여기 이제 y고, 요렇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 문장을. 자, it was so cool opportunity that she didn't give up. 무슨 말이냐면, 자, 그녀는 didn't give up,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매우 훌륭한 기회를. 자,
해석이 조금 애매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자, 그것은 was so cool opportunity였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보통 직독직해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때 구문을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때. 그럼 that 뒤를 한번 보겠네. 뒷문장을. 자, she didn't give up. She didn't give up. 포기하지 않았다. 뭘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 했을 때 이 give up이라는 동사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자동사로 쓸 수도 있지, 사실. 그냥 포기하다 이렇게 쓰이니까. 근데 이제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 거지, 엄연히. 왜냐면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떠한 목적어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앞쪽에 cool opportunity가 있는 걸 보니 이것은 타동사로 쓰였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자, 일부러 이렇게 타동사로도 쓸 수 있고 자동사로도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예문을 들어서 어렵게 구성을 한 거야. 자, 그럼 이걸 타동사로 쓰였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 서술어가 왔는데 그 기브업을 타동사로 썼다 그러면 이제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지. 근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래서 뒷문장이 지금 스텝 1은 만족을 했어. 뭐?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근데 스텝 2는 만족했나? 문장 형식이 들어가나? 했을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지금 이거 자체로 그냥 포기하다라는 걸로 문장이 단독 문장이었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겠지만 사실 이 뜻을 봤다라는 것부터가 앞에 문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장 형식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야. 완성도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기브업에. 자, 그러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구문에서는 이건 강조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왜? 불완전한 경우에는 무조건 강조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컨셉이 맞다면 it과 that을 가렸을 때, it be that을 가렸을 때 완전한 문장이 완성되는지를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야. 왜? 어차피 뒷문장이 완전할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강조 구문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it be that을 가려놓고 나머지 구성 요소들을 합쳤을 때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지를 보는 걸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였잖아. 근데 그 원칙은, 그 규칙은 굳이 that 뒤의 문장이 완전한 경우라서 가주어 진주어와 강조 구문 사이에서의 그 개념의 경합이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강조 구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뒷문장에 원래 있었던 문장 성분을 앞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it과 비동사와 that을 가렸을 때 무조건 하나의 문장의 완성이 돼야 해. 뒷문장이 완전하건 완전하지 않건 간에. 자,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의 성격상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을 it과 that 사이에 가지고 끼워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 왔기 때문에 it과 that이 없었을 때 정확하게는 it과 비동사와 that을 가려서 없어졌다고 볼 때 그냥 그거 자체로도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that 뒤에 she didn't give up,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목적어가 없는 형태의 지금 타동사로 쓰였다는 것을 가정하고 목적어가 없는 형태의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는 것은 이 문장은 필히 강조 구문이다라는 것인데, 강조 구문이라면 it be that을 가렸을 때, 다시 말해 it was that을 가렸을 때 나머지 구성 요소들로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의 문장이. 근데 그런지를 한번 보게 되면 she didn't give up so cool opportunity. She didn't give up so cool opportunity. 그러면 문장이 완성이 되느냐? 완성이 되지. 왜? She didn't give up so cool opportunity. 그녀는 굉장히 훌륭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한 형태일 때에도 어떻게 된다? it be that을 가렸을 때 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 구문이 본질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으로 땡긴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증명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런 예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한 가지 더 볼 텐데, 자, 이런 문장, 자, 바로 볼 수 있게 미리 써놨는데, 자, it was so hard that he couldn't solv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도 보면 it과 that이 보인다. 그리고 that 뒤 문장을 본다. 자, he couldn't solve, 풀 수 없었다. 자, 그럼 스텝 1 충족하지. 자, 스텝 2 충족하는가?
풀 수 없었는데 풀 수 없었다는데 얘는 지금 타동사잖아. 위에서 봤을 때 give up 뭐 이제 give up도 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럼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란 말이야. 무엇을 풀다, 무엇을 해결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번째는 문장 형식이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럼 불완전하네. 그럼 불완전하니까 다시 보면 얘는 강조 구문이겠네. 그러면 다시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뒷문장에 있었던 특정 문장 구조가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여기 it과 that 사이에 있었다는 거네. 그럼 얘가 뒷문장에 있어야 되는 거네. 즉 그러면 it과 be와 that을 가렸을 때 it과 be와 that을 가렸을 때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네 라고 해서 봤더니 완성이 되니? 절대 안 되지. 왜? He couldn't solve so hard. 무슨 말이야 이게? 그는 풀 수 없었다.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든. 완전 따로 놀지. so hard가. 그럼 이거 뭡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게 전부 부정되는 건가? 잘못 배운 건가? 아니면 예문이 지금 잘못 쓰여져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so that이라는 거야. 이것은 이때 가주어 진주어 내지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라 이것은 so that 구문이었다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so that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돼. 그래서 여기에 that이 들어가고 여기 앞에 so가 들어가. 그래서 그것은 너무 힘들어서 그가 풀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이세 정체가 그 강조를 위해서 그냥 쓰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라 얘는 대명사라는 거야. 대명사. 앞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은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었다. 즉, he couldn't solve it because it was so hard.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앞쪽에 문장이 뭐가 있었던 거지. 가리키는 게. 즉, 지시대명사야. 이거에서는, 저기서는. 이제 비인칭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인칭 주어지. 뭔가 특별히 가르치는 대상이 없는 그냥 이제 주어. 허상의 주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o that 구문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t be that을 가렸을 때도 강조 구문인데도 문장이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it이 이거 자체로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 문장 전체에서. 지시대명사로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만 너무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요런 숨어있는 구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 있다 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때 구문에서는 충분히 대부분의 개념을 배운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영문법 특강 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